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수 MBC가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 등을 검증하고 비교해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여수 을선거구에 출마한 김회재, 조계원 후보가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김 후보는 여수 발전을 위해서는 재선의 후보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달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또 조 후보는 호소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혜재 후보는 일 잘하는 힘 있는 재선 의원을 내세웠고 일 잘하는 저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재선 의원으로서 여수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조계원 후보는 1년 넘게 거리를 지킨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달라며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심의 교차로 쌍봉 사거리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과 김건희 특검, 대장동 진실 특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를 내치며 민주당 최종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한 두 후보의 공방은 뜨거웠습니다. 김혜재 후보는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조계원 후보의 이력을 두고 정체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의 정신, 노무현 대통령의 이 사람 중심의 이런 이 가치 철학, 이런 부분이 한나라당에 있으면서 과연 습득이 됐겠느냐. 조 후보는 현역 의원인 김 후보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여수를 통합이 아닌 분열로 몰아넣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저 남면 금오도까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면서 현수막 분열 정치를 하면서 갑과 을 간의 정치적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여수와 전남동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선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방법을 두고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원병원을 만들면 기존의 전남대 의대생들의 배출 인력들이 바로 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수가 있고 완성 시기도 빠를 수 있고. 우리 여수 시민들 90% 이상이 바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수의 대학병원, 순천대의 의과대학, 광양의 간호대학 유치를 반드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를 지탱하는 국가산단의 노후화와 위기를 두고선 두 후보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김 후보는 국가산단 특별법을 통해 인근 지역을 지원하고 탄소 중립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2차 전지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을 유치하고 기존 기업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공약했습니다. 여수 을 선거구에 이어 내일은 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경선 후보자 TV 토론회가 오후 5시 10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갑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공천권을 두고 전현직 국회의원의 리턴 매치가 펼쳐집니다. 주철현 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저희 여수 MBC가 계획한 경선 토론회는 무산됐는데요. 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주철현, 이용주 두 후보는 지역의 여러 현안을 놓고서도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주철현 후보의 핵심 공약은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건설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정부가 추진할 1조 원 규모의 공모사업 선정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 법을 만들고 일정 부분 또 저희들이 기득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도시가 하는 정도의 준비만 한다면 분명히 우리 여수가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로 선정이 돼서 20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이용주 후보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수의 정치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견제 장치를 만들어 둔다고 한다면은 국회의원이 시 도의원들 단순히 자기의 손발처럼 부리는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여수세계 박람회장에 필요한 시설을 두고 두 후보는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철현 후보는 마스터 플랜 수립과는 별도로 대규모 컨벤션 센터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종합 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도 동시에 시력을 위한 용역을 함께하는 방안을 지금
해수부하고 시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반면 이용주 후보는 컨벤션 센터 건립이 별도로 추진될 경우 전체적인 박람회장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2년 참았는데 15년 못 참겠습니까? 그래서 매몰 비용을 고려치 않고 이것 해보자 저것 해보자 하는 것들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대학병원에 대한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주철현 후보는 전남대병원 분원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용주 후보는 여수 캠퍼스를 여수대로 복원한 뒤 의대를 유치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여수대가 전남대 흡수통합 당시 약속 책임과 관련돼서 이행 책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여수 정치권만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저는 이 부분은 탄력을 받아서 가급적 빨리. 대학병원이 분원을 드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여수의 중심의 커뮤니티를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수대가 필요하다. 그 대학의 의과 자격을 만드는 거죠. 경선 후보자 토론회가 무산된 것을 두고도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철현 후보는 공약 중심이 아닌 근거 없는 비방과 의혹 제기가 우려돼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이용주 후보는 상포지구 특혜 의혹 등을 덮기 위해 토론회를 피한 것이라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불필요한 시민들의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장만 만들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내부 의견이. 여수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에 가름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갖는 게 당연하고. 하위 20% 허위 명단 유포와 관련해선 주철현 후보는 고소 고발을 취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이용주 후보는 명단에 오른 현역 의원 중 유독 주 후보만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권양엽 서동용 예비후보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선거구에서 단수 전략공천 대신 다시 경선을 치르기로 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권 후보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혁신 공천과 총선 압승을 위해 당당히 경선에서 이겨 당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으로 경쟁하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깨끗한 경선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후보의 국민 경선은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민주당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로 진행됩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을 치를 김문수, 손훈모 예비 후보가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지역위원회와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하고 상대를 향한 지나친 비방과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여론조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전남대병원이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로 입원 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의 의료진을 필수 의료과 등에 재배치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이탈 이후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만 입원 조치하고 있는데 본원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병동에는 응급 중증 환자가 거의 없어 병동이 비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동의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재배치해 전공의와 전임의 공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응급 중환자실과 필수 의료과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평소 대비 수술과 병상 가동률이 50%가량 줄어들었지만 병동 통폐합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의 한 산골마을 주민들이 분진과 환경오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나오는 철강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산 꼭대기에 자리한 한 공장입니다. 공장 건물 양옆으로 까만 가루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까만 가루의 정체는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소각제와 석탄제. 공장 외부에 쌓여 있는 양만 7천여 톤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침출수가 여과 없이 하천과 농경지로 흘러들어간다며 걱정합니다. 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에 폭우가 150mm 정도로 내려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양이 산을 타고 섬진강으로. 공장에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한 주택입니다. 집 밖에 내놓은 물건에 까만 먼지가 수북합니다. 이렇게 새까만 먼지가 쌓여 있는 곳에 자석을 갖다 대자 시꺼먼 철가루가 묻어나옵니다. 방을 닫고 걸레를 빤 물도 검습니다. 40여 가구가 거주하는 이 마을에 철강 부산물 등을 재활용하는 공장 3곳이 들어서면서 피해가 시작됐습니다. 목에서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또 어지럼증이 오고 나무들에 부착이 돼서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 측은 미세먼지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진기와 별도 보관장 설치 등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침출수 수질 검사 결과 탁도 외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탁도가 안 좋다고 나머지 두 번째는 괜찮게 나왔어요. 뭐 지적했던 대로 계획대로 나 시에다 보고해서 추진 중입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광양시는 지난해 침출수 유출과 보관량 초과로 공장 한 곳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해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1로 전달에 비해 0.6%,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4%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도 114.58로 전달보다 0.5%, 지난해보다는 3.5% 상승했습니다. 이는 사과와 귤, 생선 등 농수축산물이 지난해보다 13% 올랐고 택시요금과 난방비도 두 자릿수 이상 상승폭을 보인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순천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구축됩니다. 전라남도는 환경부의 공모 사업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 가운데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대상지로 전남도 내 자치단체 가운데 순천시가 목포시와 함께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오는 2028년까지 1,77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1일 370톤 처리 규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 중립 실현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영암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7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CCTV와 인터폰을 통해 방문자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려있는 문 사이로 현란한 조명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술과 안주가 놓여있는 테이블과 DJ 부스를 갖춘 클럽인데 손님은 모두 외국인. 대불산단이 있는 영암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클럽입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로 현장을 덮친 출입국 관리소 직원과 해경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날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모두 70명. 클럽은 평소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되면서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그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클럽은 출입문 앞에 있는 CCTV를 통해 외국인인 것이 확인되면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체포된 외국인들 가운데는 유흥 접객원으로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 2명도 포함됐습니다. 마약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체 이제 또 마약 첩보도 있어서 태국인이 이제 한다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인근 주민들은 클럽을 드나드는 외국인들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잦은 불편을 겪어왔다고 말합니다. 외국 애들이 요즘 차 안 갖고 다니는 애들 없잖아. 술 먹고 늦은 시간에 쌈도하고 칼 들고 쫓아도 다니고.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 70명은 전원 강제 퇴거 후 입국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70명 하는 경우는 거의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10여 명
정도가 보통이었는데 이건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또 외국인 2명을 불법 취업시킨 40대 한국인 고용주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기획단의 역사 왜곡 날조 우려를 제기하며 지역사회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기획단 역사 왜곡 날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전남도민 비상대회를 열고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위원회 위촉과 희생자 결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여순사건 왜곡 날조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과 현 편향성 시비에 휩싸인 기획단의 즉각적인 해체 또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의 탄소중립화학공정 실증센터가 여수 미래혁신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283억 원이 투입된 실증센터는 23종의 촉매 제조 장비를 갖추고 석유화학산업 고도화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실증센터의 근무 인원은 13명이고 오는 2030년까지 40여 명으로 확충될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청년 도약계좌 가입 요건이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됩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월 70만 원 한도에서 5년 만기 납입 시 5천만 원의 목돈을 받는 상품인데요. 이번 조치로 연소득이 5,800만 원인 1인 가구 청년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원로작가 초대전 우재길 빛 사이색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5월까지 열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화가인 우재길 작가의 빛을 주제로 한 독창적인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수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관내 장애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오는 15일까지 전화 및 방문 접수 가능하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봄을 기대하는 마음과 달리 흐린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침 반짝 추위에도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모레는 1도까지 떨어지면서 더 추워집니다. 다만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내일 한낮 기온 12도로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흐리고 한때 약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아주 적겠습니다. 오후 들어 날은 점차 개겠지만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은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5도, 그 밖의 지역은 3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11도, 광양, 순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1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7시 19분, 간조 시각은 낮 1시 39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